민간철도 사업인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고 스무스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민간철도 사업인 위례신사선은 번번이 민투심에서 탈락하고 있기에 더욱 비교되는 부분이죠. 대장홍대선은 예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작은 규모의 경전철 사업이었습니다. 원종역에서 홍대를 잇는 중전철로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후 3기 신도시로 부천 대장이 지정되었고 3기 신도시 광역철도망 사업에 편입되었고 대장 원종 홍대를 잇는 대장홍대선으로 확정되면서 빠르게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대장홍대선의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12월 현대건설이 국토부에 원종홍대선 건설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노선도가 가시화되었습니다. 2021년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대장신도시로 연장된 대장홍대선으로 확정고시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 4월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고 같은 해 9월 국토부의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 후 현대건설이 단독 응찰하였는데 2023년 2월 현대건설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었고 2024년 5월 실서협약안이 민투심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025년 착공하여 31년 개통을 목표로 합니다. 참고로 위례신사선은 20년 1월 GS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했지만 아직까지 민투심을 통과하지 못하는 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가량으로 대장지구 입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서울 서남부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철도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나 대표공인중개사께서 주요 정거장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주요 정거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략환경영평가 노선도와 기재부 민투심 통과 노선도를 토대로 각 정거장에 위치한 주변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지구의 100일 정거장. 대장지구에는 총 2개의 정거장이 확인됩니다. 100일 정거장입니다. 100정거장은 대장지구 중심부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고요. 100일 정거장은 대장지구뿐만 아니라 오정군부대 개발구역과도 근접한 편입니다. 오정군부대 개발 사업은 군부대 5곳을 이전시키고 4,000세대의 주거단지를 개발시키는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의 최대 출자자가 태영건설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올해 말까지 기존 잔여 관사 매입 비용 약 60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국방부와의 관계를 매듭 지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PF가 진행되지 않아 추가 자금 투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PF 대출의 문제로 이어져서 무산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서해선 환승역 원종역 103정거장. 최근에 개통한 서해선의 원종역과 환승역이 됩니다. 입지가 상당히 좋아질 곳이지만 역 주변으로 주거단지가 형성되지 못하고 낙후된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부천 원종 택지지구나 오정군 부대 택지구역도 도보 접근은 쉽지 않습니다. 부천시에서는 18년도에 원종역 부근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서 발전을 도모하려고는 했으나 사업성이 부족한 탓인지 혹은 고도 제한 등의 규제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인지 역이 개통된 지금까지도 발전이 더딘 상황입니다. 노른자 상업지에 그간 원종아이원시티라는 나홀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한 게 다인데요. 더블역 세권이 확정된 지금 추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를 걸어봅니다. 다소 애매한 103, 104정거장 103정거장인 가칭 고강역으로 수주고등학교 부근에 생길 예정입니다. 104정거장은 가칭 신월역으로 신월중 앞에 생길 예정입니다. 두 곳 다 환승역도 아니고 주거지나 상업지가 발달한 곳도 아니어서 다소 애매한 위치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104정거장에서 800m 내외로 화곡 푸르지오가 눈에 띕니다. 02년 준공된 2176세대 대단지입니다.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면서 41평이 주력 평형대로 중대형 평형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장점으로 보입니다. 중대형 비중이 높다면 거주민들의 소득력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위로 가면 입학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명덕학군 명덕고 명덕외고 접근도 용이합니다. 5호선 환승역 화곡역 105정거장 5호선 화곡역과 환승역이 될 104정거장입니다. 화곡역을 중심으로는 상권은 어느 정도 형성은 되어 있고요. 우장산역 쪽으로 올라가면서 주거단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장산 숲 아이파크는 오히려 화곡역에 더 가깝기 때문에 간접 수혜를 얻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100에서 104정거장에서 화곡역으로 이동해 마곡이나 여의도 업무지구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거점을 이어주는 요충지 역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두 개 단지가 눈에 띕니다. 500m 내외 반경으로 모두 접근성도 괜찮은 편입니다. 22년 준공된 576세대 최신축인 우장수파이파크와 15년 준공된 2603세대의 대단지 강서힐스테이트입니다. 명덕학군 플러스 역접근성 각자 최신축과 대단지라는 특성이 합쳐지는 주요 단지들입니다. 강서구청의 106정거장, 무선 환승역 가양역 107정거장, 강서구청 부근의 106정거장, 가칭 강서구청역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5호선 환승역인 가양역의 107정거장이 생길 예정입니다. 106정거장은 이미 상업지가 잘 발달되어 있고
구청 및 경찰서 등의 관공서도 모여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아 보이는 정거장입니다. 가양역은 9호선 급행 노선이 정차하는 정거장입니다. 급행을 활용하면 여의도를 11분 만에, 신논현을 26분 만에 주파가 가능합니다. 급행의 존재로 인해 107정거장이 대장홍대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낼 정거장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매물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106정거장인 강서구청역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요. 강서구청 주변은 현재 새로 들어선 오피스텔이 많습니다. 그 중에 원타워 5차 오피스텔 등의 주변 오피스텔이 강서구청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 원타워 5차 오피스텔이 대표적으로 수혜받을 것 같습니다. 타 오피스텔보다 최적의 위치, 퀄리티가 높아서 인기가 많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져 강서구청 주변은 1인 가구가 오피스텔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1인이 생활하기에 주변 환경도 좋고 편의시설이 많습니다. 현재도 강서구청 앞은 교통이 좋은 편이지만 강서구청역이 생기면 마곡, 상암, 여의도, 홍대 등 출퇴근하기 좋아 주변 주거용 오피스텔이 더 많은 임대 수요가 상승할 거라 예상됩니다. 앞으로 106정거장으로 들어설 강서구청역의 주변의 오피스텔 가치 상승에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준공된 금호 올림퍼스티어는 초역세권이 됩니다. 해당 단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분양을 했고, 당시 전매 제한 10년, 거주 의무 기간 5년이 걸려 있었습니다. 현재 전매 제한은 폐지가 되었고, 최초 입주일로부터 거주 의무 기간 5년이 존재함에 따라 2028년부터 말부터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양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강나루현대 아파트는 더블역 세권이 됩니다. 현재 급행을 통해 여의도, 강남, 마곡 접근성은 최상위권인데요. 대장 홍대선을 이용한다면 상암 업무지구까지도 수월하게 도달이 가능합니다. 600세대, 99년 준공, 용적률 377%대로 하드웨어드 썩 좋지 않은데요. 단지의 지적 편집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강나루현대의 대지는 중공업 지역으로, 서울에서는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올려주며 낙후된 공간을 탈바꿈하려고 시도하는 중입니다. 이미 용적률은 377%대로 높은 편이긴 하지만 입지는 확실한 곳이니 긴 호흡으로 길게 바라본다면 매력적인 단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덕은지구의 호재백 8정거장. 기존 원종홍대선에서 덕은지구 정거장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호객노노 개발 호재에는 기존 원종홍대선에서 업데이트가 멈춰있는 상황인데요. 노선도를 살펴보면 자칭 덕은역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민투심 통과를 통해서 덕은역 노선이 확정 지어진 것이죠. 108정거장으로 덕은지구 정거장이 신설이 확정되었고요. 노선은 덕은지구의 사이드로 살짝 비껴가는 게 아쉽긴 합니다. 덕은지구는 고양시임에도 위치적으로 서울 바로 옆에 붙어있어 강변북로를 통한 강남 접근성은 고양시 내에서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깔끔한 택지지구에 한강뷰까지 가능하니 지하철 빼고 완벽했던 곳이었는데요. 이번 역 신설로 가장 큰 시세 상승을 얻게 될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압도적인 한강뷰를 가진 덕은 3정 그린코아, 여기에 9호선과 2호선으로 이어지는 플러스 대장 홍대선을 얻게 됩니다. 상암 업무지구에도 드디어 지하철이 생길 예정입니다. 109정거장 상암역입니다. 기존에는 수색역에서 철길 지하를 통해 오고 가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좀 더 수월하게 업무지구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상암 월드컵 2단지와 4단지는 모두 역신설의 수혜를 입게 됩니다. 정거장과 관련하여 다소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상암역과 DMC역이 각각 신설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투심 통과 노선에서는 DMC역이 제외되고 대신에 상암역이 좀 더 DMC역 방면으로 옮겨졌습니다. DMC역이 제외된 것은 역과 가까운 증산뉴타운과 마포성산시역 입장에서 상당히 아쉽겠지만 정거장 위치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 이익을 뽑아낼 수 있는 노선도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10, 111정거장 DMC역에서 밀려난 110정거장은 중동초 부근에 생길 예정이며 111정거장은 홍대 입구역과 환승이 될 예정입니다. 홍대 입구역에서 2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환승 가능하기 때문에 환승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만 홍대 입구역에 다양한 노선이 있더라도 강남 접근을 위해서는 오히려 가양역의 9호선 급행 노선이 더욱 큰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주요역의 특징과 수혜지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종역은 역세권지구 단위 개별 지역으로 묶였지만 현재까지 개발이 더딘 상황, 더블역 세권이 확정된 지금 앞으로의 움직임이 궁금합니다. 신월역, 중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대단지 화곡푸르지오 수혜를 얻을 걸로 예측됩니다. 화곡역, 5호선과 환승역, 신축 우장사나이파크와 대단지 강서힐스테이트 수혜를 얻을 걸로 예측됩니다. 강서구청역, 최신축 금호와 올림퍼스티어 수혜지로 생각들며 2028년 실거주 의무 해제됩니다. 가양역 9호선 환승역 급행, 초역세권인 강나루현대 수혜지가 예측되고 해당 단지는 중공업 지역으로 용적률 완화의 혜택까지도 누릴 수 있습니다. 덕은역,
지하철의 부재가 유일한 단점으로 꼽혔던 신규 택지지구의 지하철의 신설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나 한강 연구 조망이 가능한 덕은 삼정그린코와 극수해겠지요. 상암역은 업무지구에 들어서는 지하철 상암 24단지 수혜곳입니다. 이상으로 민투심에 통과된 대장홍대선의 각 정거장 위치와 주요 입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큰 산은 넘었지만 아직 실시 설계와 설계 승인 및 착공이 남은 만큼 긴 호흡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끝.